자, 다음은 일본. 일본.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큰 건이었죠. 아, 스가가 스가. 정치 일선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후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 총리가 사퇴하자마자 일본 증시가 웃음꽃이 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저 기사가. 너무 아니, 제목이 너무 아니 웃겨가지고. 이것도 웃기는 게 그날 당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0.7% 오르고 네. 일본 증시가 2%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0.7% 오른 우리는 증시 횡보. 언제까지 기다리나 이러면서 그렇죠. 2% 오른 일본은 웃음꽃이 폈대. 이게 뭔 개 같은 기준이야?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다고 웃음꽃이 폈다고 하는 기사 본 적 한 번을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지금 3천 넘은 이후에는 다 조용하고 있어요. 오르면 오늘 올랐으나 지속성은 불안.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 이 새끼들은. 빠지면 3,200 붕괴, 2,000선까지 가나? 무슨 3,200이 빠졌는데 2,000까지 떨어진다 그래.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스가가 나갔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야 이제 스가보다 더한 놈은 없겠지라는 아이고, 네, 그런 설마.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지만 그러나 웃기지만 니네들이 인력풀이 얼마나 좋은데 이제 더한 놈 나와 이제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일 그럼 거야. 니들이 상상도 못하는 뭔 지랄을 할지 몰라. 아니, 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조선일보 기사인데 첫 여성 일본 총리 나오나 아베 지지로 급부상한 나카이치. 급부상 안 했던데. 일본의 나경원이죠. 네. 사카이치.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우리 이 나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대 행사도 갈 만큼 그렇죠. 일본 우익에 참 열심히 하던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도 비슷합니다. 네. 완전 우익이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래서 이제 이 아베가 이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 말하자면 친구라니 할매한테. 이 친구? 친구 아니야 네. 할매야. 아무튼 이 할매를 지목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60세. 네. 관심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야 근데 화장을 너무 나이 차이를 허옇게. 생각할 때 할매는 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냥 누나라고 할게. 근데 화장을 너무 허옇게 하셨는데 이분. 이분도 이제 그 상이 관상은 저긴가 봐. 과학인가 봐. 과학이야. 관상 네, 과학이야. 나베상의 성형 실패 버전 비슷한 뭐 그런 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도 생각이 없어요. 아베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꼭두각시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경제, 외교 모든 노선 안에서 반한까지 모든 노선을 다 끌어들이면서 신문사는 때려치고 국민들 통장에 직접 손대고 뭐 요런 짓거리를 하겠다라고 전망이 되는 사람입니다. 겁나 무서운 아줌마인 진짜 거죠. 무서우신 분이던데요. 네. 보니까. 아베 노선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아사히가 제가 평가를 봤을 때 하고 어떤 있고. 부분은 아베보다 더 할 것 같던데.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사죄한 95년에 무라야마 다마 있잖아요. 그거를 비판한 사람이고 이거를 수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적어도 나 자신은 전쟁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세대다. 반성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헌법 개정 주장하면서 A급 전범을 합사 중인 야스쿠니 신사를 단골 참배하는 단골 정치인입니다. 참배 단골. 이게 이제 네. 일단 세 가지 부분을 먼저 전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스가는 사퇴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총리인 거고요. 9월 말까지 이 총리 임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군요. 다만 다음번에 총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민정 총재를. 그게 근데 왜들 전부 사퇴라고? 사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총재 출마, 불출마를 선언한 그렇죠. 불출마 거예요. 선언인 거고 그럼 사퇴라는 기사는 잘못된 거예요. 확인돼 있는 그 임기 9월 말까지는 저대로 다 유지가 한다는 됩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기가 완료가 되면 중의원 해임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 선거를 뽑아서 네.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뽑은 새로운 총재가 수상을 이어받는 거예요. 다수당의 총재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총리를. 그 다음번에 나올 때 내가 이 후보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스가는 일단 9월 말까지는 합니다. 해요. 자, 문제는 이 선거를 9월 말에 끝났으니까 임기가 끝났으니까 9월 말 전에나 10월 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9월 말 전에 하기 위해서는 9월 말 전에
내원 의원을 저기 해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상황에서 임기가 끝나고 국회의원들이 다 돌아가 갖고 40일 이후에 선거를 하게끔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나가는데 이거를 일찍 안 끊어버리는 바람에 일단 9월 말까지 회기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자동 해산이 되기 때문에 40일 약 10월을 지내고 11월 10일 정도에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12월 말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은 그때쯤 가게 되면 일본도 1차 접종을 비롯한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60~70% 선에 갈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방역에 대한 불안 또 이거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회기를 최대한 질질 끌고 있는 거라고 첫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스가가 왜 불출마 선언을 했느냐? 네. 스가 임기가 1년인데 1년 임기 동안 지방자치선거, 보궐선거를 벌써 8번의 선거를 했는데 다 줬어. 8전 전패를 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요코하마 지역의 시장 선거는 사실은 이제 지역구예요. 스가의 지역구인데 여기서도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기 뭐 자민당 지지율이나 뭐 내각 인기가 30% 선이라고 하는데 스가 개인의 인기는 10% 미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국민으로 정치가들이. 그래서 스가의 이름을 걸어놓고 하면 무조건 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스가가 뒤로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스가가 퇴진하겠다,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지지율이 오르는 거군요. 그렇죠. 스가가 안 나온다고 해서 총리만 안 할 뿐이지 국회의원을 간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죠. 여전히 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될 겁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내각제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앞으로 후임을 누구를 세울 거냐를 놓고 본격적으로 대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1등은 고노다로 지금 이름이 뭐죠? 행정개혁상. 행정개혁상, 행정규제개혁상. 네. 고노. 억지로 저기 도장 종이를 팩스. 못 쓰게 해갖고 도장하고 종이하고 팩스 팩스를 폐지. 못 쓰게 해갖고 네. 이메일로 받아서 다시 프린팅해서 다시 팩스로 보내게 하는. 그리고 서류를 없애는 바람에 타블렛에다가 도장을 찍게끔 만든 대단한 개혁의 선구자이시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지지율 제일 높던데요. 네, 보니까? 지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네. 이 문제는 지지율은 국민들이 뽑는 지지율이고 이 사람들을 뽑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절반, 대의원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민 인기도 하고 네. 당내 그 차기에 누가 총재가 될 것인가의 역학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스가가 그동안 1년 동안 유일하게 했던 정치적 어떤 성과 중에 하나가 고노다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아소다로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하고는 척을 졌지만 2인자였던 아소다로하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신성인 고노다로를 같이 손을 잡으면서 이 세 사람의 연합이 구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연합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기존에 아베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맞설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키워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아베가 이제 호소다파라고 하는데 네. 위에 이제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받은 고정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파벌이 있습니다. 파벌. 이 파벌이 한 93명, 한 100명이 좀 못 되는데 전체 의원 수 중에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파들은 다 각자 그 군소파들이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 파벌들이 합쳐지게 되면 아무리 아베가 미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치 안에서 지금 경쟁자로 나오고 있는 저 왼쪽부터 보면
저 사람이 기시다 후미오. 기시다 후미오 상조 회장인데 과거에 외무상이었고요. 정조 회장. 정조 회장.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인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네, 전 간사장인데 이 사람은 세력이 없어 사실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고요. 워낙 소수파라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고노다로하고 고노다로의 같은 파트너로 이제 잡아지는 인물이 고이즈미입니다. 고이즈미. 그러니까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둘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세력이 합쳐져 있는 게 고노다로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이번엔 고노다로가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강력합니다. 가장 먼저 선언했고 아베한테도 가갖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난 너 안 밀어라고 퇴짜를 맞은 상태고 그러니까 아소다로한테 가갖고 우리 같은 다로인데 좀 도와주시죠. 그랬더니 다로. 뭐 그런 드립이 좀 웃겼어?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 생각은 해볼게. 그러면 저 찬성하신 걸로 알게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 파에다 그냥 끌어 넣어버렸어요. 본인의 동의 없이. 난 중립인데 중립이면 내 편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들인 거야. 네. 그리고 고이즈미하고도 둘이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가자. 네 환경상은 유지시켜주는데 환경상으로 권리를 엄청나게 너한테 해줄게라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소다로한테는 아소다로의 그 연고지 후쿠오카의 금융센터 거기 관련된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원래 도쿄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후쿠오카로 보내준다고 하는 약속을 스가한테서 이어받아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환경상한테는 앞으로 환경 관련한 예산과 권한을 대폭 높여줄 테니까 네가 넘버 2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편하게, 쿨하게, 섹시하게. 섹시하게. 예. 그래서 이제 둘이서 2035년도까지 환경 관련된 또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예산을 높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근데 지금 눈앞에 해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게. 저기 원전들 다 없애고 친환경 쪽에다가 투자해줘라. 그럼 지가 원하는 업체에다 그 공사 시키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고노다로가 경제성 직원을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써달란 말이야 계획서를. 앞으로 2030년도 중반까지 23% 이상을 하겠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23% 정도밖에 못 합니다. 정도란 말을 빼고 그냥 시키는 대로 23% 최하 23% 이상을 한다고 그 문구를 바꾸라니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럼 되는 놈을 데리고 와봐 이러고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갑질을 한 거지 행정부에서. 근데 요게 또 녹취가 되고 다 나갔네. 아이고. 근데 요거가 결국은 뭐냐면 고이즈미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규제 개혁상이란 말이야. 그렇죠. 행정개혁상. 행정 규제 행정 개혁상이기 때문에 경제 산업성을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야. 근데 벌써 자기가 총리나 되듯이 총리 됐어. 지지율 제일 높으니까. 뭐. 막 이러고 그냥 몰아붙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아니 저것들이 저 분명히 내 가방 못 쥐고 하나는 신발 못 쥐고 하나는 도시락 못 쥔데 이것들이 서히 힘을 합쳐가지고 그 나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냥 저 따위로 가려고 하네. 그래서 야 우리 우파의 가장 색깔 확실한 애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얘기되고 있는 총무상 일본의 나베 이 누나를 갖다가 지지한다라고 이제 몰고 있는 거죠. 나카이치 이름도 어려워. 근데 나씨네. 나카이치 사나에. 나카이치. 나카이치 사나에. 나경원과 나카이치 동률한 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베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 엄포야. 나 이 사람 밀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이 사람을 시킬 수 없어요. 못 밀지. 만일 이 사람을 총리를 시킨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일본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 되라고 박수 치는 것처럼 얘가 총리만 될 수 있다면 우리 대너무 좋아. 아우. 그냥 중국하고 관계 끝나고요. 미국하고의 관계 끝납니다. 아우. 그러면서 대번에 이제 아베노믹스 돈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일본 경제 폭망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그러면- 나언니가 일본 나언니가 되길 바래요. 그럼 되겠는데요, 이분이? 아니 근데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네. 결국 이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아베는. 아베가? 그러면서 저 몫을 요구를 하겠죠. 오빠 나 가지고 논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오빠 너 나이가 60살 먹어갖고 그렇게 철이 없니? 오빠 정치를 뭘로 배운 거야? 그동안 내가 한 게 있는데 나 오빠 진심인 줄 알았어 이번에는. 네가 한 게 있지만 네가 할 게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네. 오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주는 떡이나 받아 먹고 조용히 사퇴하고 있어. 내가 너 총무처 쪽에 장관 자리 하나는 내가 다시 해. 네, 그럼 해결해 장관이라도 줄게. 콜. 이런 거거든.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의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서는 나중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아베가 어떤 형태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이 언니를 그냥 이 누나를 내세운 거지 저 나 언니가 되질 않는다는 거지. 근데 난 정말 됐으면 하는 깊은 바람이 있어요. 네. 저는 일본이 빨리 어떻게 되려고 하면 이분이 돼야 된다. 될 것이다. 정말? 네. 그럼 나도 마음을 바꿔먹고 된다고 한번 요즘 내가 믿음을 다 가지면 되잖아요. 거의 다 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 관상을 봐서도 그렇고 아베의 속셈을 봐서도 저 언니가 될 일은 없거든. 네. 열심히 나대기만 나대다가 아유, 뭐 스가 네. 될 줄 알았나요? 그건 알았지. 알았어요? 그때부터 가방 못지 노릇 할 줄 아니, 알았는데 아베가 갑자기 나는 이제 병원 갈 줄 알았나? 나는 이제 스가가 대단하다고 싶은 게 원래 25년 가방 못지를 하다 보면 움찔해요. 가방 달라고 손만 내밀어도 뒤통수 때리는 줄 알고 움찔하거든. 근데 얘가 개겼어. 25년 모시던 동생 같은 상관한테 개긴 거야. 동생 같은 사람. 아베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25년을 가둬놨어. 그러면 우리 문이 열려도 사실 도망 못 가거든. 못 가거든. 습관이 그걸 갖고. 믿었단 말이야. 근데 도망감. 도망가. 그 심지어는 개겨. 심지어 자기 비리를 조사를 해. 뒤통수까지 쳐. 그러니까 도망만 간 줄 알았더니 가서 어디서 무기 하나 가지고 가고 날 때리려고 해. 그래서 스가 입장은 이런 거지. 이거 만일에 아베가 미는 애가 권력을 잡으면 나는 그냥 가겠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누가 됐든 간에 아베가 미는 사람하고는 나 이 장사 못하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 입장에서는 국짐장이 윤석열을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또는 홍 반장을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네가 총리가 돼서
일본을 제대로 경영하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나를 보호해줘야 돼, 나를. 저 아베의 저 탐욕스러운 또 저 그렇지. 잔혹스러운 그쪽 집안이 보통 일파야. 3대가 정치를 했던 일파야. 이 아베의 복수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한 대를 갖고 있는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고노를 고노다. 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고노가 결국은 될 거예요. 되지 네. 않겠느냐. 음. 아, 예전에 그 강경화 장관한테 그 당시 좀 쪼잔하게 굴었잖아요. 아니 이상해 뭐 기자들 보고 이거 소니네 뭐 이러면서 캐논, 니콘이네. 캐논 니콘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믿는 게 있습니다. 네. 애비도 친한파고 아, 처음에 2000년대 20년 전에 정치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본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 홈페이지를 한글로 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지금은, 우익이 강세라서 저지랄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일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미국도 손절 쳤어. 그러니까 근데 모르잖아, 걔. 아니야 얘도 일단 잡고 나면 태도가 바뀔 거라고 봐요. 그나마 나시 언니가 잡는 것보다 얘가 잡는 게 그나마 친한적인 태도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이 나 언니가 잡게 되면 얘는 뇌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냥 우동살이야. 아무 생각이 없고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싫다. 그냥 아베가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아베가 그럼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아베 보러 야 아베 그럼 직접 나오지 그러냐? 유망한데 문제는 앞으로 일본이 치워야 될 똥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하는데 자기 손 묻히기 싫은 거지. 폭망을 하든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갖고 뚫고 나오든 그러려면 국민들의 희생이 엄청 필요할 거예요. 사실 국민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 예금을 뺏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정책을 해갖고 지금에 있는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앞에서 한 거는 잘못했네요. 하지만 우리가 전후 복구했듯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리셋, 레드선 요거 하기 위해서 이번 임기 때는 누구도 핵심적인 인물은 나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돼도 난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짓자면 아무리 아베가 저런 소리 한다고 해도 조선일보가 저런 소리 한다고 해도 고노가 가긴 할 건데 고노다로가 지금에 있는 싸가지 없는 입장을 고수해서는 결코 일본을 대세 정상화 시킬 수 없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애초에 얘는 이제 친한파의 뿌리가 있으니까 아버지 때부터 좀 더 친한적인 정책으로 비굴하게 돌아서는 것을 기대하는 게 물을 한번 끌어야지. 예, 대한민국의 또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정상이 아니냐. 이 일본 나베 언니는 너무 위험하다. 네. 예, 무식한 것들이 대통령 권력 잡았을 아유, 때가 제일 위험한 제일 거거든요. 위험하지. 예, 그런 개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또 일본에서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